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밤을 걷는 밤, 지은이는 유희열,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뮤지션 유희열이 서울의 동네 구석구석을 걸으며 마음속에 들어온 풍경을 글로 담아냈는데요. 천천히 밤을 걸으며 우연히 마주친 순간은 지난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친한 친구를 생각나게 하죠. 밤은 하루 중 제 에너지가 가장 반짝이는 시간이에요. FM 음악도시부터 스케치북까지 유독 심야 방송 진행을 자주 맡아온 유희열은 한결같이 밤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밤에 걷기를 좋아하는 그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같이 걸으면 된다는 제작진의 출연 요청을 선뜻 수락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4개월간 청운 효자동, 홍제천, 성북동, 합정동 등 서울의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정일관 놀라고 특유의 익살과 즉흥적인 감탄사로 오디오를 가득 메웠던 이 영상은 잊혀진 라디오 감성을 고스란히 되살린 힐링 방송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본도 조명도 없이 혼자 걷는다는 한 줄짜리 연출로 시작한 밤을 걷는 밤이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붙든 건 유희열의 시선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매의 눈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우리가 무심히 스치는 일상의 풍경들을 한 컷 한 컷 남김없이 따사롭게 비춥니다. 먼 발치서 걷는 행인의 등 뒤, 인적 없는 버스 정류장, 담벼락의 풀꽃 등 지극히 평범한 장면들도 그의 시선이 닿으면 한 폭의 다정한 그림이 됩니다. 사는 게 문득 시시하게 느껴진다면 찬찬히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잘 안다고 믿었던 길들은 낯선 여행지가 되고 쓸쓸하고 삭막했던 밤의 길목은 더없이 특별하고 매혹적인 산책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중구 장충동. 비오는 밤 성곽길을 걷게 된다면 가로등에 비치는 빗줄기가 제법 굵다. 바닥은 빗물에 젖어들어 지상의 불빛이 그 길을 따라 빛의 강으로 흐르는 것 같다. 비오는 밤을 산책하려니 감회가 새롭다. 장충체육관 앞은 내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체육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에 닿을까? 차 안에서 눈길로 쫓으며 늘 궁금해하기만 했다. 우산 하나 달랑 들고 길을 나서본다. 조선시대 태조, 세종, 숙종, 고종이 축조, 수축, 개축을 통해 시간으로 켜켜이 축성한 한양도성 바깥길이다. 높은 성곽을 지척에 두고 걷는 다산 성곽길. 비가 추적추적한 밤이어서인지 인적이 거의 없다. 우산 아래로 빼곡히 들어차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성곽의 시간을 세며 돌길을 찰박찰박 내딛는 소리, 소리마다 귀가 열린다. 한밤엔 귀가 닿는 모든 소리가 새삼 감미롭다. 비오는 밤, 성곽길을 걷게 된다면 모든 감각을 밤의 소리에만 열어보기를. 비와 숲과 내가 만나는 짙은 풀내음을 닮은 그 감미로운 소리에. 성곽과 동네 사이 좁은 돌길을 한참 걷고 나니 예상치 못한 곳에 작은 가게가 열려있고 공방의 불빛도 새어나온다. 동네로 내려가는 계단도 곳곳에 가파르게 열려있다. 골목으로 이어지는 계단만 발견하면 이상하게 반사적으로 이끌린다. 성곽길을 제법 많이 올랐는지 그 계단들 끝에서는 밤하늘이 코앞이다. 무성한 수풀이 넘나드는 어느 계단에는 디딤판마다 만개한 베고니아 화분들이 놓여있다. 어두운 빛 속에서도 베고니아의 다홍빛은 퇴색하지 않는다.
빗방울이 맺힌 작은 꽃송이들을 어루만져 본다. 어떤 마음으로 화분들을 여기에 내놓으셨을까? 다정한 마음 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계단 초단에서 골목 어기만 살짝 들여다봤다. 이끼 얹힌 지붕, 골목으로 가지를 뻗은 마당의 나무, 담장 아래 풀포기, 홀로 골목을 밝히고 있는 대문 설주의 등불. 그야말로 감동적인 골목이다. 시간과 일상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이다. 동대문구 천장산 하늘길. 산도 인생도 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샛길 없는 길을 따라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 나아갔더니 어느새 그 길은 끝나고 홍롱숲에 이르렀다. 만만치 않은 인생 제2막처럼 이제는 널찍한 오르막 흙길이 가파르게 펼쳐져 있다. 걷잡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길을 다시 힘내서 걷는다. 여기가 마지막 도착지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반가운 인사를 건네왔다.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오르막을 오르느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고마운 응원들에 예쁜 줄 몰랐던 길이 예뻐 보이면서 한결 힘이 났다. 시원한 바람 한 줌에 기분 좋게 가쁜 숨을 고르면서 그렇게 해발 140m 천장산 정상에 도달했다. 다 올랐으니 이제는 잘 내려갈 차례. 천장산을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씩 밟으면서 멀리 바라보자 어두운 숲 너머로 불빛마다 물감으로 빗점을 찍어 놓은 듯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넓게 들어왔다. 산길을 올라올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내려가는 길에야 눈에 들어온다. 인생도 그렇다. 이만 보며 아등바등 오를 때에는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인생 기쓰고 올라갈 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무 데크가 깔린 계단을 내려가며 옛 매니저 형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우리 잘 내려가자. 아, 사실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했다. 멋있게 추락하자. 같은 길이어도 오르막을 걸을 때와 내리막을 걸을 때가 전혀 다르다. 오르막길에서는 두 발에 힘주고 숨이 차오르면 땀도 식혀가면서 쉬엄쉬엄 갈 수 있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뒤에서 등을 툭툭 미는 것 같다. 산도 인생도 오를 때만큼이나 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뿐히 내려앉는 낙엽처럼 나에게 맞는 자리에 무사히 이를 때까지. 바람이 불어온다. 고요한 밤에 숲을 스치는 바람결에 나뭇잎도 어둠도 찬찬히 나무끼는 소리 속에서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섰다. 밤 산책을 하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아진다. 이 기분에 조금 더 정확한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다. 몽실몽실하다. 참 몽실몽실한 산책길이었다. 나 또한 20, 30대에는 나름 힙스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스쿠터를 타고 이 거리 저 거리를 활보하면서 나와 닮고 나와 다른 청춘들과 어울렸다. 김지훈 영화감독, 상희형, 종신이형, 동률이 저기와 약속 없이 오다 가다 마주치기도 하고 수다를 떨고 술잔을 기울이고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사람이 풍경을 만드는 이곳 압구정동에서 수많은 음악과 영화가 탄생했고 문화적인 흐름도 만들어졌다. 이 거리는 되살아나 여전히 청춘들로 가득하지만 더 이상 나의 거리가 아니다. 이제 나는 무서워서 스쿠터도 못 탄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엔 헬멧 대신 통닭이 들려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퇴근길에 사다 주시던 바로 그 전기구이 통닭. 퇴근길은 모든 직장인이 가장 기다리는 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익숙한 그 길도 산책이 될 수 있다. 평소에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길을 괜히 한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난 게 보이면 뭐라도 좀 사갈까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일상의 산책 말이다. 이제 저 모퉁이만 돌면 집이다. 아이가 기다리는 집, 산책의 끝은 언제나 집이다. 창신동 주택가 꼭대기에서 예기치 못하게 거대한 카페, 테르트르를 맞닥뜨렸다. 붉은 벽돌과 통유리를 감각적으로 이용한 주택, 그 외관과 부드러운 불빛에 이끌려 들어가 루프탑 테라스로 올라갔다. 유리 난간에 기대니 야경 위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동대문 일대를 더욱 환하게 밝히고 있다. 낙산공원에서 흥인 지문으로 이어진 한양도성 성곽도 한눈에 들어왔다. 야경을 완성하는 이 예쁜 불빛들은 늦은 시각에도 누군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창신동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유난히 좁고 가파른 계단을 발견했다. 까딱 잘못하면 꼬꾸라지기 십상일 계단 모퉁이에 돌산마을 조망점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걸려있다. 표지판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니 거대한 절벽 위아래로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삶의 풍경이 펼쳐진다. 창신동 돌산은 일제강점기에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조선 총독부,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은행 본점을 짓는데 이곳에 화강암이 쓰였다. 매일같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돌산은 40여 미터의 절벽으로 바뀌었다. 어두운 절벽 위아래로 밝혀진 창들이 반딧불처럼 가물거린다. 아픈 역사가 남겨놓은 극적인 풍경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모진 시간 속에서 반딧불이처럼 삶의 빛을 가물거리며 억세게 버텨낸 그 흔적들을 그저 먹먹한 마음으로 올려다보았다. 채석장 절개지는 나에게 서울에 남은 오래된 흉터처럼 느껴졌다. 아직 다 아물지 못해 숙살이 드러나 있는 흉터. 자연과 시간의 힘으로 절개지 주변에 작은 집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안 그 온기가 딱지로 내려앉아 또 하나의 소중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새살이 마구 돋아나야 한다. 겨울밤의 삭막한 절개지가 잊히지 않아 다른 계절의 풍경을 찾아봤다. 햇살도 바람도 비도 다정하게 찾아들었나 보다. 깎아지른 절벽에도 초록빛이 제법 풍성하여 적잖이 안심이 되었다. 10년 전쯤 퍼플 레코트에 들른 이후로 홍대 앞을 찾을 일은 거의 없었다. 20대 때 친구들과 이 거리에서 죽치면서 자주 들락거리던 음반가게가 퍼플 레코트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졌다. 홍익대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홍대 앞 놀이터도 없어졌다. 원래 놀이터가 있던 곳에 작은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예전엔 여기 어둑한 놀이터에서 키스하는 연인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들에도 놀이터가 많이 등장한다. 시경이가 부른 노래 소박했던 행복했던에도 처음 입맞춘 그 밤의 놀이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홍대 앞 놀이터다. 지금은 연인과 함께 앉을 그네도 벤치도 없고 무엇보다 너무 밝아져서 그런 낭만은 도무지 찾기 힘들겠다. 놀이터가 있던 자리를 지나쳐 걷다 이번엔 아주 오래된 중국집도 사라진 걸 발견했다. 쟁반짜장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곡에 널 데리러 온 그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 속 세기 팔티를 그 중국집에서 했었다. 이 거리의 스민데 청춘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구나 싶다. 영등포구 선유도 공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한창 더운 여름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그동안 참 부지런히도 밤을 걸었다. 쓸쓸하게 텅 빈 명동거리가 생각난다. 무무대에서 넋을 잃고 본 환상적인 야경도 눈에 선하다. 한밤중에 경희군 안을 우리 집 마당처럼 거닌 순간은
내 인생을 통틀어 정말이지 특별한 경험이었다. 후암동에 있는 해방촌 108계단은 나중에 다시 찾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홍제천 산책로도 한 번 더 거닐며 딸아이에게 옥천암 보도각 100부를 보여줬다. 밤을 산책하며 두 눈에 담은 풍경들은 소중한 앨범처럼 내 마음에 차곡차곡 들어찼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을 아주 좋아한다. 이 노래는 가사가 단 4줄이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머자나 사람들로 가득해진 거리에서 지금까지 산책한 길들을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어깨를 마구 스치며 그동안 잘 걸었다. 너무너무 잘 걸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익숙한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 눈에 또 다른 안경을 씌웁니다. 지루했던 오늘을 언젠가 사라질 애틋한 풍경으로 훗날의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덧칠하며 견디는 삶을 떠나 만끽하는 삶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산책을 닮은 에세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